뭐 이렇게 얘기해서 웹 좋았어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 이제 프로필 뮤직이나 뭐 그런 거 보니까 가지고 뭐 켄 칼슨의 뭐 제니퍼스 바디 뭐 이걸 듣고 만약에 처음에 와 너무 좋다 이러면은 사실 뭐 너무 다행인 거거든요. 오늘은 저번에 올렸던 저 혼자 떠드는 영상이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썸남 썸녀가 좀 음자랄일 때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고 나아가 이제 결혼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로 만든 영상이니까 웃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누가 이 영상을 보면 좋냐? 첫 번째, 발라드 또는 멜론 탑백 위주로 들으시는 분들이 보면 좋고요. 그리고 나 K-팝 아이돌 덕후다, K-팝을 엄청 좋아하시고 하루 종일 K-팝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 음악을 막 엄청 막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배경음으로 틀어놓으면서 가끔은 플레이리스트 이렇게 뭐 일할 때나 잘 때나 이렇게 틀어놓으시는 분들. 요 정도의 분들이 보시면은 되게 좋은 컨텐츠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음악적 전문 지식이 뭐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오랜 기간 동안 좀 음악을 좀 좋아하고 즐겨온 사람으로서 뭐 자칭 뭐 음자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음악을 듣는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는 이 영상에서 앨범이나 막 노래를 하나씩 보면서 막 이게 왜 좋고 왜 이게 명반이고 이게 왜 막 엄청 쩌는지 이런 걸 하지는 않을 거예요. 목표는 뭐다? 그냥 관심이 있는 사람과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이해한다. 이게 아마 주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사람과 이제 내가 뭐 자칭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음악을 좀 막 잘 아는 것 같아. 막 카카오 프로필 뮤직 보니까 내가 모르는 막 외국 곡들이 막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일단은 내가 그 정도의 관심사까지는 당연히 못 보여주더라도 그 사람하고 조금 대화를 하려면은 그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 음악을 좋아하는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조금 이해하고 경험을 한다면은 아마 막 뭐 어디 잡지 매거진 글을 보거나 이렇게 막 공부하고 막 비평글을 읽고 뭐 그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마 자신이 앨범을 찾아 듣고 막 노래를 찾아 듣는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영상은 뭐 다른 특정 장르보다는 일단은 외국 힙합이나 약간 그런 문화에, 외국 좀 메이저한 문화에 조금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흔히 뭐 인스타 보면은 막 힙스터 코스프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나오는 약간 그런 음악들이나 노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걸 좋아하는지 한번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그 사람은 왜 멜론 탑 100이나 발라드를 듣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제 생각엔 그래요. 그 사람은 아마 그 음악을 단순히 뭐 그냥 배경음이나 아니면 뭐 그냥 내가 그냥 뭐 기분 전환이나 해야지 이렇게 당연히 듣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것보다 조금 더하게 음악을 진짜 자신의 감정이라고 느끼는 순간을 분명히 겪었을 거예요. 어떤 감정이든 우울, 슬픔, 뭐 화남, 뭐 기쁨, 어떤 형태로든 감정을 아마 유년 시절이든 청소년기든 아니면 뭐 성인이 돼서는 그 감정을 아마 건드렸던 경험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만약에 근데 뭐 그 감정을 건드렸던 게 뭐 발라드 이별 노래면은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거고, 뭐 그때 뭐 예를 들어 내가 트로트 뽕짝을 좋아하면 뭐 그쪽으로 가는 건데 아마 그 사람은 그걸 건드렸던 게 아마 왜 힙이 아니었을까, 저는 조심스레 추측을 해봅니다. 이게 그렇게 어떤 형태로는 감정을 건드리면은 자연스럽게 강력한 기억을 남길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사실 뭐 체인스모커의 We will never get me 이 노래가 언제 나왔냐? 8년 전이면은 2016년. 그러니까 한창 막 요런 거 붐이 뜰 때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무슨 EDM이나 뭐 션의 Way on the Home인가? 뭐 체인스모커의 클로저들. 약간 이때 우리가 또 되게 다 같이 뭐 즐기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으니까 어쨌든 뭐 요런 기억을 조금 넘어서서 뭐 요런 건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는 그런 느낌이고, 아마 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좀 어렸을 때 뭔가 그런 강력한 기억을 남겼을 거예요. 뭐 저를 예로 들자면은 저는 뭐 저번 영상에서도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나 뭐 그런 것들을 뭐 예시로 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조금 힙합을 조금 알아가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뭐 그렇게 하다가 에미넴도 뭐 조금씩은 알게 되고, 뭐 그때 뭐 영화 8마일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것도 뭐 조금은 보면서 에미넴의 Lose Yourself라는 노래를 듣게 됩니다. His palms are sweaty, knees weak, arms are heavy. There's vomit on his sweater already.
그러면 사실 그때가 뭐 2008년도 9년도니까 그때만 어떤 노래가 나왔을 거였냐면은 뭐 티아라 뭐 롤리폴리나 뭐 소녀시대 뭐 걸스 제너레이션이나 뭐 약간 그런 노래들 막 그런 가사들 뭐 사실 뭐 초등학생이니까 뭐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뭐 가사들 보면은 뭐 어디서 오셨나요? 뭐 자꾸 눈이 가네요? 막 요런 가사를 이제 보다가 근데 이제 웨힙의 뭐 Lose Yourself 같은 노래를 딱 들으면은 막 엄청 가사가 직설적이고 막 꿈과 막 야망을 막 말해 뭐 음악에 자기의 몸을 던진다 막 난 엄마 스파게티 먹고 토한 자국에다가 또 랩을 뱉는다 막 이런 가사를 듣고 요런 가사랑 어디서 왔냐 오빠 뭐해 요런 가사랑 비교를 해보면 사실 초등학생이어도 느끼는 그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뭐 중학생이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가사를 딱 듣고 혈기가 좀 끓어오르는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아니면 중학생이 이 가사를 보고 가만히 있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면 그 사람은 웨이브를 이제 스며드는 겁니다. 그 문화에 이제 스며드는 거야. 이때부터 아마 그 친구 머릿속에는 K-팝이나 발라드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을 거예요. 뭐 당연히 듣기는 하는데 왜냐면은 이게 약간 물론 저도 당연히 그랬었고 그런데 이게 막 한창 남들이 조금은 많이 안 듣는 당연히 뭐 주류 문화긴 하지만 그런 노래를 이제 뭐 찾아 들으면은 사실 약간의 그 단계가 있어요. 그 힙스터 코스프레라고 하는데 나는 약간 조금 저런 대중 노래하고는 당연히 뭐 그것도 대중 노래긴 하지만 그 단계가 있는데 아마 그 단계를 아마 한 번씩 거칠 겁니다. 그런 편견을 깨기가 그리고 솔직히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K-팝은 좀 그래 저건 좀 약간 뽕짝이지 진짜 노래는 외국에 있지 진짜 가수면은 자기가 랩을 하고 자기가 노래를 만들고 그래야 되는 게 진짜 가수지 약간 요런 생각들이 조금 생기면서 당연히 뭐 외국 팝들도 작사가랑 작곡가랑 뭐 다 따로 있지만 어쨌든 잘 모르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이제 들어갑니다. 당연히 뭐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과정을 좀 거칠 거예요. 좀 나는 노래를 좀 찾아 듣는 문화인이야. 약간 요런 생각들이 조금씩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요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좀 접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아티스트를 접하게 되면은 두 번째 이유가 우연히 그렇게 듣는 사운드에 갑자기 그렇게 매료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K-팝 같은 사운드는 뭐 물론 지금은 되게 K-팝이 엄청나게 다양한 시도를 하고 뭐 마이너한 장르를 가지고 와서 뭐 최근에 에스파 뭐 최근은 아니지만 에스파 앨범을 보면은 막 뭐 언더에서 조금 유행했던 그런 사운드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 뭐 뉴진스나 그런 애들도 뭐 250이나 뭐 프랭크나 약간 요런 힙합씬에서 되게 굵직굵직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들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장르로 K-팝을 녹여냈는데 한 2010년대까지만 해도 막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2000년대, 2010년대만 해도 사운드가 다 거의 다 비슷비슷했고 하나의 컨셉이 나오면은 그 컨셉으로 쭉 갔고 뭐 되게 소녀소녀한 컨셉이 이번에 뭐 트렌드다 하면은 거의 모든 여자 아이돌들이 그런 컨셉으로 갔고 뭐 남자 아이돌도 뭐 이번에 되게 빡센 뭐 남성성 짐승돌 막 그런 컨셉이다 하면은 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갔고 그래서 K-팝에서 듣는 사운드가 거의 다 비슷했던 그런 느낌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웨이비든 뭐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듣다 보면은 우연히 듣는 새로운 사운드를 맛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마 이제 뭐 감정을 주는 음악을 찾았다. 약간 그러면은 그런 감정을 더 얻기 위해서 막 비슷한 곡들을 뭐 네이버 지식인에다 물어보고 저도 막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미넴의 뭐 Lose Yourself 같은 노래들 추천해 주세요. 아니면 위즈 칼리파의 뭐 어떤 노래들 뭐 이거랑 비슷한 노래들 뭐 추천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쭉 적으면은 그 당시에는 힙합 커뮤니티가 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막 거기 무슨 지식인에다가 이런 막 큰형 형님들이 댓글을 엄청 성세하게 달아줬어요. 막 이런 노래 들어봐라 요런 거 아냐 뭐 투팍의 근본곡들을 한번 들어봐라 비기의 근본곡들을 들어봐라 나스 뭐 들어봐라 뭐 조금 뭐 더 나아가면은 뭐 영화를 추천해주는 분들도 계셨죠. 뭐 NWA 뭐 Straight Out of Compton 뭐 그런 영화 한번 봐라 그러면은 쭉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아이스 큐브가 누군지 그런 것들 막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 그런 사운드들을 이제 막 하나씩 그러면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막 보는 거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뭔가가 도장 깨기 하듯이 좀 막 들어요. 뭐 명반은 사실 뭐 그때는 이게 명반이다 이거는 잘 모르고 그냥 곡 하나하나 단위 단위로 듣는 거죠. 그러면은 점점 한국에서
듣기 힘든 사운드를 우연히 접하는데 그 우연히 접하는 사운드들 중에 분명히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게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진짜 좀 올드스쿨을 뭐 분백 뭐 그런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되게 많이 유명한 노래지만 Nas is Like 그거 들으면 아마 거기에 빠져들어서 분배부로 쭉 갈 거고 아니면은 뭐 그때가 저가 뭐 노래를 추천받고 할 때는 뭐 2008년, 9년, 10년 뭐 약간 이때쯤이었으니까 분배비 나오면서 트랩이라는 그런 장르도 막 같이 막 나오고 막 그래서 뭐 이때 만약에 내가 뭐 다른 뭐 트랩 그런 장르를 뭐 추천을 받았다. 뭐 릴 웨인 같은 경우로 뭐 추천을 받았다. 그럼 릴 웨인 노래 들으면서 와, 난 요런 사운드. What the fuck though? Where the love go? 5, 4, 3, 2, I let one go. Wow, get the fuck. 이런 사운드를 아이돌에 갖다 쓰겠어요? 안 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쪽으로 좋아하는 거면 이쪽 쭉 가는 거고 제가 이제 뭐 그때 추천받았던 노래가 막 약간 요런 아티스트들 해가지고 그때 한창 캔드릭 라마가 막 엄청 뜨기 시작을 했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래서 막 캔드릭 라마 듣고 뭐 드레이크 듣고 그때 이제 카니에 조금 듣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매료가 돼서 그것만 이제 주구장창 돌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운드가 나한테 너무 좋고 신선하니까 한국에서 들을 수 없는 뭔가 그런 가사랑 사운드가 너무 여기서는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찾아 듣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캔드릭 라마를 처음 인지하게 된 곡이 캔드릭 라마의 이제 Alright이라는 그 곡이었거든요. 언제 나왔던 거라? 이게 뮤비도 되게 멋있었었고 2015년이죠. 그러면은 한 제가 2015년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이 뮤비를 조금 보고 이 흑백의 뮤비를 좀 보고 이 날라다니는 요거 이제 보면서 이 뮤비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이게 어디 가서 이런 뮤비를 봐요. 한국이나 뭐 이런 데 이때부터 제가 막 그 컴튼이라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흑인 동네에 대한 애정을 엄청나게 갖게 되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나요. 상태 메시지가 막 straight out of Compton 막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막 이때 뭐 빅 맨사 뭐 약간 요런 지금은 조금 폼이 많이 죽은 래퍼긴 한데 막 이때 막 빅 맨사 뭐 이런 애들 조금 찾아듣고 어쨌든 뭐 캔디가 라마 막 이때 들으면서 뭐 노래를 들으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막 트럼펫 소리가 막 나오고 드럼 소리도 엄청 로우하게 막 이렇게 되어 있고 엄청 세잖아요. 그 드럼 소리도 엄청 세고 그리고 목소리도 되게 허스키하고 이건 약간 여담인데 지금 캔드릭 목소리랑 제가 느끼기에는 이때는 약간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뭔가 목소리가 훨씬 조금 더 허스키하고 조금 더 거친 목소리인데 지금은 얘가 제가 느끼기에는 목소리가 약간 조금 얇아졌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랩 메이킹을 할 때 그렇게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때는 조금 되게 목소리가 되게 로우하고 되게 허스키하고 뭐 어쨌든 그랬는데 제가 약간 이때 캔드릭의 목소리를 좋아했어요. 뭐 가사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모르지만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되게 좋다. 이런 것들을 그냥 긁는 듯한 그 목소리를 좋아했는데 어쨌든 이때부터 캔드릭 라마를 조금 듣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뭐 이때는 사실 뭐 앨범을 돌릴 생각 이런 것은 생각조차 못하죠. 그냥 유튜브에서 이렇게 뮤비랑 같이 나와 있는 곡들 몇 개만 이렇게 와 이게 좋네 이러면서 이제 보다가 이제 뭐 알고리즘으로 몇 개 뭐 뜨면은 뭐 그때 계속 뭐 캔드릭 라마라는 래퍼가 있는구나 이렇게 쭉 인지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험블이라는 노래를 듣게 됩니다. 언제 나왔던 거지? 얘도 2017년이죠. 그러니까 한 2015년쯤에 Alright으로 이제 조금 입문을 하고 이때는 앨범 이름도 모르는 거죠. 뭐 굿키드 매드시티나 아니면 투핀퍼 버터플라이 약간 요런 앨범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듣는데 캔드릭 라마가 조금 있네? 그래서 듣고 험블 이제 딱 들으면서 이때는 이제 험블이라는 노래가 엄청 힙합을 안 듣는 친구들까지도 조금 듣는 노래였어요. 왜냐면 이게 좀 엄청 이때부터는 유튜브라는 그게 좀 떴을 때였어요. 뭐 왓썸맨이라든지 약간 그런 웹 예능 같은 경우도 유튜브로 막 나왔을 때였고 어쨌든 유튜브에 그런 뭔가 웹 예능이라든지 아니면 웹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조금 공개가 되면서 노래도 이제 유튜브에서 뮤비가 떠야 좀 잘 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험블이라는 노래는 제 친구들도 힙합 만드는 친구들도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조금 듣고 하다가 그때부터는 그러면 이제 뭐 네이징이 계속 되는 거죠. 요런 노래도 이제 다른 이곳저곳에서 막 나오고 그러면 이제부터 막 더 막 이런
그런 노래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을 더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막 새로운 것들에 대한 딱 처음 들었을 때 그런 도파민이랑 그런 처음에는 안 익숙하더라도 이거를 계속 조금 듣다 보면은 뭐 익숙해져서 좋아지는 약간 그런 뇌이징 과정을 이제 조금 거치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드는 아티스트가 있으면은 그때는 뭐 음반 사이트 다 뭐 멜론이나 뭐 이런 거 아마 쓰고 있었을 테니까 그냥 유튜브로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유튜브로 뭐 요런 래퍼가 있니? 이런 것들 이제 쭉 찾아보고 그러면 이제 대충 어떻게 되냐면은 머릿속에 그 지도가 그려집니다. 그 지도가 이제 어떤 지도냐면은 약간의 그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세계관이 형성이 되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R&B나 일렉, 하우스 뭐 다양한 장르가 있지만 힙합만 두고 조금 얘기를 하면은 캔드릭, 카니에, 드레이크 막 약간 요런 좀 굵직굵직한 래퍼들이 있고 에이셉 라키 뭐 약간 요런 애들도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빌보드 차트를 보게 됩니다. 뭐 멜론이나 이런 게 아니라 빌보드 차트를 조금 보면서 이제 조금 그 문화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때는 당연히 빌보드 차트도 힙합이 당연히 메인 그거였고 그러면 이제 쭉 보는 거죠. 이번에 빌보드 1위 누가 했지?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못 들어본 이름인데 뭐 빌보드에 올라? 그럼 한번 들어보고 그때 이제 디자이너의 판다 같은 노래들이 막 I got broads in Atlanta, just to lean the family, credit cards in the scammers, hitting the 빌보드 1인가 뭐 찍고 그랬었거든요. 이런 원히트 원더도 되게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한번 쓱 듣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찾아 이렇게 듣는 거예요. 찾아 들으면은 그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좀 쌓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 머릿속에 이제 그런 뭐 외국 힙합의 약간 그런 세계관이랑 지도들이 조금씩 그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너무 많이 얘기를 돌아왔는데 우리가 어쨌든 이번 목표는 뭐 웨이브에 뭐 입문한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세계관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뭐 내가 만약에 힙합에 나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나는 뭐 이미 취향이 확고해. 나는 뭐 아이돌 음악 좋아하고 한국에 있는 뭐 그런 나는 아예 뭐 인디밴드 노래를 좋아해. 왜 힙합엔 관심이 없어. 이러면은 사실 뭐 이거를 아무리 뭐 들어봐 이거 명곡이야 명반이야 이렇게 해도 사실 별 감흥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음악 세계를 이해하려면은 음악 하나를 뭔가 곡 하나를 딱 좋아하기보다는 그 문화 자체로 봐야 그 웨이브만 그 주구장창 듣는 사람이 이해가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웨이브를 엄청 좋아해.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 추천해주는 노래 하나만 듣고 나도 같이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프로필 뮤직이나 뭐 그런 거 보니까 가지고 뭐 켄 칼슨의 뭐 제니퍼스 바디 뭐 약간 요런 노래가 있어. 그래서 요거 좋아하시네 보네. 내가 들어봐야지 했는데 이걸 듣고 만약에 처음에 와 너무 좋다 이러면은 사실 뭐 너무 다행인 건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듣고 이게 뭔 노래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할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해를 할 수 있게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단기간에 그 문화를 내가 이해하고 하려면은 그거를 음악으로만 소비하려 하면 안 되고 그 문화 자체를 내가 안에서 조금 스며들고 계속 즐기고 밈으로도 즐기고 흑인 문화를 조금 즐겨야 이해가 갈 거기 때문에 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해하려면 단순히 음악을 접근으로 하기보다는 문화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해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약간 자칭 음자라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두 부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 부류는 나 요런 노래 들어 나 이런 음악 나 이런 문화까지도 알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약간 조금 까내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의 부류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뭐 예예님 영상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한 부류는 다 포용을 해요. 자신의 음악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가 확고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 주관적 가치는 자기한테만 좀 적용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무엇을 듣든 되게 존중하고 이렇게 어쨌든 모든 그 사운드와 장르를 존중하는 그래서 뭐 멜론 탑백을 듣고 뭐 그런 문화의 우월적 가치를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좋고 좋아하면 듣는 거고 그냥 옆에 사람들이 뭘 좋아하든 그냥 응원을 뭐 이렇게 냅두고 뭐 좋아하는 곡들 몇 개만 추천해주는 용도. 근데 아마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후자다 으스대지 않는다 좀 이렇게 잘 알려주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그 사람이 좀 정상적이라고 좀 가정을 하면은 제가 좀 노래 좀 뭐 힙합은 잘 몰라서 몇 개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곡이 있으신가요? 라고 하면은 이제 눈 까리짓고 아마 그냥 달려갈 거예요. 막 이제 뭐 뉴비다 하면서 뭐 게임에서도 막 뭐 그런 고인물들이 막 뉴비 막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아마 그 사람이 신나서 막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쭉 그 사람을 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조금 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뭐 대충 이렇게 대화를 하고 넘어갈 수는 있잖아요. 대충 이렇게 대화를 하고 넘어간 다음에 내가 뭐 단순히 뭐 이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서만이 아니라 뭐 소위 말하는 몇 명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 인스타 보면은 뭐 힙스터 입문팩, 힙스터 무슨 팩, 뭐 웨이 카니 입문팩 약간 해가지고 뭐 스타트업이나 약간 이런 게 나오는데, 뭐 그런 것도 당연히 밈으로 재밌게 승화시켜 넘기면 될 것 같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약간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그렇게 입문팩, 뭐 코스터팩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분명히 그 아마 한번 느껴보면은 뭔가 좀 다른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건 너무 많이 알려진 그런 앨범이긴 하지만 조금 처음에서 좀 약간 그럴 만한 게 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만약에 내가 이런 음악 세계를 한번 입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거를 막 노래를 각 잡고 느껴야지 요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면은 오히려 그게 막 강박이 느껴져서 이게 좋다고 말하네? 그러면 이거 계속 들어야 되는 거야? 요렇게 하기보다는 한 1시간 정도를 비워두세요. 1시간 정도, 이거 내가 만약에 이거를 한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 1시간 정도를 비워두고 혼자서 가만히 듣고 있는 건 저도 당연히 저도 못하죠. 그거 혼자서 어떻게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앨범만 들어요. 그러지 말고 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그냥 강아지 산책시키면서 한번 이렇게 하거나, 운동하시는 분 운동할 때 한번 하거나, 아니면은 뭐 새벽에 뭐 약간 뭐 잡일 뭐 약간 요런 거 하면서 이제 듣거나, 어쨌든 1시간의 시간을 좀 확보를 하고, 제가 추천드리는 약간 조금 입문해서 내가 이 문화를 조금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너무 막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저도 그렇고 조금 쉽게 뭐 느낀다라고 하면 조금 말이 이상한데 좀 되게 감정적으로 많이 요동이 칠 수가 있는 그런 앨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장르별로 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세계관을 나도 조금은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 1시간 동안 뭐 잡일을 하면서, 이게 중요해요. 이 앨범에 집중하면 안 되고 운동을 하든 산책을 하든 뭐 컴퓨터를 하든 틀어놓고 있어야 돼요. 근데 헤드폰을 끼거나 이어폰 끼면 더 좋긴 하고, 일단은 제일 좀 기본적인, 아마 한 번쯤은 다들 좀 들어보셨던 프랭크 오션의 블론드라는 앨범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프랭크 오션의 이 막 샴푸, 이 초록색 머리나 요런 것들을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이 앨범 봤을 거고, 그리고 나서 음악을 조금 듣는다는 친구한테 가서도 물어보면 프랭크 오션 당연히 좋지. 그리고 아마 뭐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죽었어 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약간 밈이고 장난이고, 이 사람을 제가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냥 뭐 천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재고 앨범을 안 내요. 앨범을 지금까지 딱 정규 2장을 냈는데, 뭐 채널 오렌지랑 그리고 지금 블론드라는 제가 말씀드리는 앨범인데, 자 일단은 처음에 아마 이 블론드 앨범을 조금 듣다 보면은 이상할 거예요. 왜냐면은 간단하게 배경 설명하고 조금 넘어가 볼게요. 이 프랭크 오션이라는 사람은 완전 랩을 하는 막 그런 사람 아니에요. 조금 장르로 굳이 분류를 하자면 R&B, R&B, 랩도 당연히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냥 뭐 소위 말하면은 다른 뭐 뒤에 나오는 그런 래퍼들의 그 결이 아니라 그냥 음악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악을 잘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신의 감정을 청각적으로 되게 표현을 잘한다. 자, 그래서 이 블론드라는 앨범을 한번 쭉 들어보면은 아마 처음부터 이제 좀 들어보기 시작하면은 뭔가 조금 이상함을 느낄 거예요. 왜냐면은 원래는 이런 소위 말하는 유명한 곡들, 대중가요에는 무조건 비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비트라는 거는 그냥 뭐 드럼 비트라든지 어쨌든 사람이 노래의 그 템포나 그루브를 느끼려면은 무조건 이 쿵칙, 팍칙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야 기억에도 오래 나는데, 이 사람 앨범을 들어보면은 지금 1번부터 17번 트랙까지 있는데 드럼이 들어간 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그냥 아마 들어보면 막 이상할 거야. 막 흐느껴, 애가 막 약간 이렇게 흐느끼고 이상한 그런 소리를 막 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듣고 이렇게 가면은 사실 그런 별로 감흥이 없는데, 한 10시쯤 이제 밤 산책하거나 아니면은 뭐 새벽 산책할 때 이때 이걸 한번 들어보면은 뭔가 좀 느끼는 게 다를 거예요. 이게 왜 사람들이 명반이라고 부르는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일단 사운드 자체가 너무 독보적이에요. 사운드 자체가 너무 독보적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뭐 멜로디가 좋다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얘기를 하는데 그 경험을 청각으로 듣는데 뭔가 보는 것 같아. 분명히 노래로 듣는데 이게 그려져. 그 상황들이 가사도 같이 해석해서 보면은 내가 진짜 이 사람의 경험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첫 번째 이 나이키스부터 시작을 해서 쭉 들으면, 근데 저도 당연히 뭐 이 노래를 무조건 한 번씩 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만 다 듣지는 않고 당연히 좋아하는 노래들이 몇 개가 있는데, 뭐 이 핑크 화이트 노래를 일단은 조금 추천드릴게요. It's the same way you showed me
you could fly, then you'd feel. 처음에 아마 들어봤으면 일단 요것부터 한번 좀 시작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요거 아마 릴스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일단 요거 노래를 뭐 핑크앤화이트 같은 그런 노래들을 한번 조금 들어보면은 이거 아마 스트리밍 수도 뭐 제일 높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 뭐 사랑에 관한 얘기를 조금은 써요. 사랑에 관한 이제 얘기를 조금 쓰고 가사도 되게 뭐 조금 뭐 좀 철학 같은 뭐 그런 얘기긴 한데 이런 것들 사운드가 마음에 들기 시작을 하면은 이때부터는 뭐 해석 영상도 찾아보고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도 좀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느끼는 시점이 딱 와요. 자, 그리고 만약에 핑크 화이트를 듣고 노래가 좋다라고 느꼈으면은 뭐 다 이제 들어도 되는데 셀프 컨트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Keep a place for me. It's nothing. 쭉 듣다가 이거는 이거 하나만 들어도 저는 뭐 충분하다 생각해요. 한 4분 정도 5분 4분 정도 되는 곡인데 되게 막 혼잣말 하듯이 하다가 흐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2분 때부터 새벽에 들으면은 이거는 이 노래를 처음 듣는 사람은 분명히 뭔가 느끼는 감정이 있을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운드를 여기서 아마 듣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셀프 컨트롤이라는 노래도 한번 이제 보면은 셀프 컨트롤 노래를 언제 들어야 되냐? 이거는 진짜 제가 최적의 방법을 알려드리면 새벽에 불 다 꺼놓고 이어폰이나 헤드셋 끼고 침대에 누워서 듣고 어쨌든 자기 혼자 이렇게 들으면은 이 사운드에 내가 압도된다. 이 눈을 감고 있어도 이 사람이 뭘 말하고 있는지가 그려진다가 아마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사운드로 딱 입문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가사가 궁금해지잖아요. 자, 가사가 이 사람이 이런 가사를 쓸 수가 있을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사람이 자신의 어릴 적에 이 사람이 남자인데 자기가 좋아했던 남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연인에 관한 그런 노래를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옛날에 뭐 고등학교 여름 시절 때 수영장에서 작은 이제 수영장에서 같이 그 연인과 같이 놀고 추억했던 그 이야기를 이제 가사에 담아냅니다. 요약하자면은 그 옛날에 그 추억과 연인을 그리워하는 내용인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나 너 보고 싶어 이렇게 1차원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미친 청각적으로 이렇게 사운드적으로 표현을 해요. 들어보면은 진짜 뭐 미쳤다는 말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딱 하게 되면은 가사는 내가 이해를 못하지 뭐 청각적으로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앨범을 통으로 돌릴 겁니다. 1시간 남짓 되는 이 안에서 자전적인 얘기를 풀어냈는데 그때부터는 왜 사람들이 이 앨범을 21세기의 명반이라고 하는지 아마 알 거예요. 그래서 요런 그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좀 느껴보면 그리고 좀 유명한 곡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 나이츠라는 곡 신년으로 딱 넘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듣는 곡인데 이거는 제가 여기에는 안 낼게요. 이거는 한번 그냥 전체적으로 그 느껴보면서 그 감정을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건 약간 그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노래 하이라이트 부분을 지금 이 영상에 넣어서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사실 이 앨범을 처음 보는 사람은 이거를 전체 곡으로 듣기 전에 하이라이트 부분만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제가 진짜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처음 들었을 때 그 감정을 기억하면 그 감정이 되게 소중한 노래예요. 이 전체적인 앨범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여기다가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조금씩 넣어줄 거기는 한데 1998, my family had the Acura. Oh, the legend. 저한테 이렇게 좀 설명을 듣고 나서 이제 듣는 분들도 댓글 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막 댓글 보면 막 그런 댓글들이 있어. 전두엽을 맨날 세게 칼로 그어가지고 매일 이 노래를 새로 듣는 것처럼 내가 느끼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을 해드리지만 하이라이트 그 곡 부분은 진짜 이거는 살면서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잖아요. 내가 이 노래를 처음 들을 수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경험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한번 가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 노래 하이라이트 부분을 여기서 못 담아 드리겠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딱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그 감정을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고 그 감정들을 아직까지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들으면 사실 그런 감정들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감정을 딱 처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온전하게 자기만의 시간으로 누가 이렇게 추천해줘서 그냥 쓱 흘려놓고 넘기는 게 아니라 진짜 와 이게 요런 거구나 이런 걸 딱 느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제가 하이라이트는 뭐 첨부는 하지 않을 건데 어쨌든 요런 느낌의 곡들이 쭉 소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곡들만 추천을 해드렸지만 이런 곡들이 마음에 드신다면은 1번 트랙부터 한번 쭉 들려보세요. 쭉 들려보시고 제가 추천하는 건 약간 그겁니다. 노래에만 집중을 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약간 조금 슬픈 로맨스 소설 하나 가져오세요. 뭐든 옛날 책이어도 좋아. 아무 소설이나 가지고 와서 로맨스 소설이 아니어도 좋아. 그냥 소설 하나 가지고 와서 저녁 먹고 한 12시부터 인스타 보지 말고 책 보면서 헤드폰 딱 끼고 1번 트랙부터 한번 쭉 플레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냥 책을 보면서 배경음악 정도로 하다가 이게 막 놀라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와, 뭐지?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책이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책 덮고 뭐지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책 대신에 아마 가사를 이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가사를 적으면서 그때부터는 그러면 느껴지는 거죠. 이 문화와 이 사운드적인 청각의 심상화가 보여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앨범을 제가 어쨌든 조금은 추천드리는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초심자들,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음악을 들을 때 저렇게 흥분을 하고 저렇게 음악을 찾아 듣고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를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앨범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랑 조금 멜론 탑백이나 이런 아이돌들이 내는 음악이 아니라 진짜로 뭔가 저 사람이 음악을 왜 저렇게 좋아하는지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 앨범을 듣는 거를 약간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블론드라는 앨범을.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다른 데로 이렇게 넓혀가기가 되게 좋아요. 다른 락 앨범으로 이 노래를 아마 듣고 너무 좋다라는 게 느껴진다면은 사실 그 사람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단순히 멜로디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음악이라는 거는 단순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시간선상 위에서 소리를 어떤 식으로 나열을 하는지에 따라서 듣는 이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이거는 진짜 돈 벌려고 만든 음악 그런 것들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보다는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경험을 떠올리게 된다는 게 가장 큰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앨범을 제가 그래서 좀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앨범을 듣고 전 여자친구나 전 애인이나 아니면 전에 내가 어렸을 때 했었던 추억들이나 내가 집에 갔을 때 엄마가 해줬던 간식 약간 이런 경험들이 만약에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고 이 사람의 가사가 내 이야기하고 아마 되게 유사하게 느껴진다면은 사실 명반이라고 불리는 앨범들이 사실 거의 약간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물론 사운드적으로 혁신적인 앨범이다 이런 느낌의 명반들도 당연히 있지만 소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많이 사랑하는 앨범들 같은 경우는 다 아티스트 개인의 엄청나게 말하기도 부끄럽고 되게 소소하고 개인적인 얘기가 담겨 있는 것들이 명반의 위치를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만약에 나도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떠올랐다, 나도 뭔가 그런 게 떠올랐다 하면은 다른 그 명반으로 가서 거기서도 똑같은 뭔가 비슷한 그런 감정을 느낄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죠. 이 노래를 듣고 너무 이제 좋다, 이런 것들이 더 없을까라는 궁금증이 들기 시작하면은 굳이 다른 사람들이 추천을 안 해줘도 다른 노래들까지 아마 쭉 들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앨범이 너무 좋았다 싶으면 당연히 이 사람의 전작인 채널 오렌지 같은 그런 것들도 이제 들으실 거고, 이런 앨범들이 너무 좋았으면 아마 그때부터는 조금씩 퍼져 나갈 거거든. 계속 찾아보다가 아마 오드퓨처라는 애가 있네. 오드퓨처라는 그룹이 옛날에 얘가 속해 있었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라는 애들도 있었고 얼스웨셔츠도 있었고 있었네. 그럼 그 사람들의 앨범을 이제 찾아보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느낄 수 있는 감정의 폭이 조금은 넓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딱 시작을 해서 어쨌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약간 요런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의 인간적인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은 공통된 경험이나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음악을 좋아하면은 내가 그 경험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보고 느껴야 저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저렇게 음악을 대하고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 가장 그거를 빠르고 좋게 느낄 수 있는 앨범이 이 블론드라고 딱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진짜 저는 부러운 게 이 블론드 앨범을 딱 처음 듣고 이때부터 뭔가 음악적인 귀가 트였다라고 말하면 조금 그런데, 뭔가 이런 류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사실 이런 블론드 앨범 말고도 더 있어요. 외힙, 그런 입문팩, 힙스터 스타터팩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앨범들 당연히 많죠. 힙합뿐만 아니라 당연히 라디오 헤드 그런 애들, Two jumps in a week, but you think that's pretty clever. 락
락의 그런 것도 있고 뭐 너바나 그런 애들도 있고 음악적으로 되게 다양한 장르의 앨범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취향껏 따라서 한번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마음에 드셨다면은 뭐 이제 다른 앨범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로 한번 쭉 가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그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번 영상의 목적은 만약에 뭐 내가 좋아하는 뭐 썸남 썸녀가 약간 자칭 뭐 음자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하는 법, 약간 그런 말을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조금 오게 됐는데, 이런 경험을 좀 토대로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음악 그런 것들을 한번 조금 관심을 가져보면서 세상에 진짜 좋은 음악들이 많고 들을 음악들이 정말 많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자기가 되게 좋게 들었던 앨범이나 그런 것들이 개인적인 뭐 경험담이나 뭐 들었던 생각이나 그런 경험들이 뭐 좋았던 그런 앨범들이 있으면은 밑에 댓글들로 추천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게 또 읽어보고 또 같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